Dr. Dave Choksi here. We have made progress in our fight against COVID-19, particularly due to vaccination. The science continues to show that the COVID vaccines are safe and save lives. Booster doses are now available, and that's good news. But first doses are even more important than third doses, thanks to the over 6 million New Yorkers who have taken that step. Please share your story with someone still thinking through their decision, and let's keep moving our city forward. 네덜란드 대형 슈퍼마켓 체인 점보의 특이한 계산대가 고령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잡단 계산대란 팻말이 걸린 이곳엔 계산원은 손님과 수다를 떠느라고 바쁩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은 대부분 고령자들로 허리가 아프시다니 이제 괜찮으냐 같은 간단한 안부부터 암스테르담에 간 따님은 잘 사느냐처럼 개인사까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 계산대의 목적은 독거노인 등 고독한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브라반트주의 소도시 블라이멘에 처음 등장해 2년여간의 시험 운영 후 내부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지난달부터 네덜란드 전국 200여 매장에 확대 설치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공급망 충격이 소비자들의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시건대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6.8로 추락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71.7을 기록했던 소비자 자신감이 이달에는 72.4로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설문조사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리처드 커트는 이달 심리지수 하락 근본 배경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최근 수개월 델타 변이 확산과 부양책 축소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흔들렸던 데다 11월에는 인플레이션이 이 모든 요인들을 압도하며 소비 심리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도시바에 이어 거대 제약사 존슨앤존슨도 분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나타난 복합기업 다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기업 쪼개기가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복합기업 다스카운트는 각 사업 부문별로는 높은 시장 가치를 평가받지만 복합기업으로 묶이면 기업의 가치가 각 사업 부문의 가치의 합계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존슨앤존슨은 회사를 소비자 건강제품 부문과 제약, 의료장비 부문 등 2개 회사로 분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방약, 의료장비, 코로나19 백신 등의 제약 부문은 존슨앤존슨으로 기존의 회사명을 사용하고 소비자 건강제품 부문의 회사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9월 9인 이직보고서에서 이직자 수는 440만 명으로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는 정부가 2000년에 자료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동력의 3%가 9월에 퇴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직률이 약 2.3%로 안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노동력 부족과 함께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일자리를 옮기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9월에 650만 명을 고용했지만 해고, 퇴직, 사망 등으로 9월에 약 620만 명이 직장을 떠났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이 은퇴한 데 이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닉 벙커 인디드 고용연구소의 경제연구 책임자는 이직자의 대부분이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하거나 저임금인 부문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짚었습니다. 연방청은 자료를 통해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거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 5,287달러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으로 치고 고함을 질렀다가 3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적 행위를 해 벌금 2만 4천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또한 조정석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남성에게도 26,70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올해 초에 폭력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며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 7천 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CNN이 북한 해금강 호텔에 기고한 사연을 집중해 방영했습니다. 세계 첫 수상 호텔로 시작했지만 남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철거 위기에 놓인 채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북한에서 녹슬어가는 해상 호텔이란 타이틀로 보도하면서 해금강 호텔은 세계 최초 수상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남북 비무장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북한 항구에 황폐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30년 전엔 헬리콥터와 선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5성급 고급 호텔이었지만 1만 마일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에서 비극으로 끝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1988년 호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나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두 번째 주인은 베트남에 있었으나 재정난으로 10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세 번째 주인으로 북한이 1998년 금강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 호텔을 매입해 해금강 호텔로 바꾸고 운영은 북한이 하고 관리는 현대 아산이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남한 관광객이 북한 군사지역으로 들어갔다 사살되면서 문을 닫게 되며 지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